이본 쉬나드라고 하는 1938년생 진짜 할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프랑스계 퀘벡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스스로가 전문 알피니스트예요. 산악인입니다. 빙벽을 타셨고 피톤이라고 해서 왜 암벽 등반할 때 벽에 뭐 박는 거 있잖아요. 네. 카라반이라고 해서 이 로프 달고. 알겠다. 등산용품 만들다가 네. 등산용품은 이게 마진이 잘 안 나오니까 그렇죠. 시장도 작고 옷 그래서 그걸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더그 스탠스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창립자인 회사가 노스페이스 뭐 이러고 그런 까라들 그 과예요. 다. 그렇게 해서 이 브랜드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네. 이 산악인이고 자연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연을 사람은 훼손하지 마라. 놀랐습니다. 사실은 우리 홍성덕 선생님만 하더라도 종교적인 느낌도 든다. 뭐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러시죠. 모든 시대에 기도합니다. 이 사람도 그랬어요. 이 사람은 무슨 종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아버지는 학교를 다닌 게 딱 3년. 기술공. 뭐 이런 걸 하면서 일일이 손으로 다 만들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학교를 갔는데 불어도 잘 안 돼, 영어도 잘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맨날 헛생각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수학 시간에 시간을 잘 때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시계를 놓고 숨 참는 거. 꾹 참아서 내가 몇 분을 버티나. 공부 못하는 학생이었고. 그렇죠. 예. 그런 훈련을 한 덕에 잠수 같은 것도 또 많이 하고. 별 스토리는 아니네요. 예. 아예 공부하기 싫어서 숨참기 연습했더니 잠수가 잘 되더라. 별 스토리 아니고. 예. 학교도 이제 중퇴를 하고. 중퇴를 하고. 이제 매사냥을 하러 다녔습니다. 매사냥? 예, 1950년대인데 매의 알들이 껍질이 되게 얇더래요. 이게 왜 그냥 환경 오염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DDT라고. DDT. 예, 그 사람한테 산악을 가르치던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 산악인들. DDT 때문에 이 알이 이렇게 얇아졌어. 예, 그래서 이제 송골매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고 이 매를 구해서 길러서 자연으로 방사하는 프로젝트를 15살 때부터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예. 전문 알피니스트로서 이제 훈련을 받아가는 산을 탈 때 네. 환경 보호 운동 일환으로 산을 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네. 그 매를 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강에 죽어가는 연어들을 어떻게 하면 되살리고 보니까 40살까지 자기 집이 없고 텐트도 치질 않았대요. 그냥 이 슬리핑백 하나만 의존해서 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뭘 보고 자랐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자연에서 살아난 히피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이제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자본가들 여기에 대한 아주 강한 반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연 속에서 빙벽을 타면서 그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컸고 히피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겠다. 예, 그래서 맨날 그냥 무전 여행하고 히치하이킹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대요. 1950년대는 미국에서 배회하고 있으면 사람을 잡아갔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군대에 끌려갔는데 주한 미군으로 옵니다. 한국에? 예, 재밌죠.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있네. 예, 놀라운 게요. 주한 미군에 와서 인수봉 잘 아실 겁니다. 인수봉, 북한산 인수봉? 예, 그 북한산의 인수봉에 암벽 등반. 그 시그너처 루트가 있대요. 쉬나드 A, 쉬나드 B가 붙어 있습니다. 그 루트를 초등했다 그러죠. 처음으로 올라서 루트를 만든 겁니다. 이야, 이렇게 연결되나? 한국을 꽤 좋아해요. 그래서 선우중옥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제 산악인이신데 이 선우중옥하고 이 사모님을 70년대 초에 아예 미국으로 불러서 같이 사업하자. 파타고니아에 공장장을 하셨대요. 야, 이 재밌는 이야기야 이거. 사모님은 이제 거기서 의류 디자인 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디자이너가 탄생시킨 의류이기도 하네. 한편으로는. 그렇죠. 공장장이 그럼요. 한국 분인데요. 선우주목. 자, 그래서 한국 인수봉과도 인수봉. 네. 중요하죠. 인연이 있고 한국 공장장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도 무슨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단계는 이 정도 인식에 있다가 그렇죠. 어느 계기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처음에
이런 등산 문화가 꽃피웠던 게 50년대였대요. 중고차를 20불이면 샀고 휘발유 1리터를 2센트인가 뭐 그렇게 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면서 등산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암벽을 탈 때 피톤이라고 해서 쇠 못을 박아야 그렇죠. 되는데 요거를 인제 자기가 만들어서 팔았던 겁니다. 아 근데 그 예. 쇠못을 발에 박을 때 자연을 훼손하니까 네네네. '클린 클라이밍이라는 걸 하자.' 이런 마음을 하면서 1960년대에 68 혁명 세대 말이에요. 네. 이 세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스티브 잡스도 항상 강조하는 게 단순함이었잖아요. 심플리시티가 최고의 미덕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흔적을 자꾸 남기고 흘리고 다니냐는 거예요. 이 암벽을 훼손하면서. 네. 흔적을 남기지 않는 등반을 하자. 그래서 피톤을 이제 재활용 가능한 이제 뺄 수 있는. 예 고런 기구로 인제 바꾸어서 양철 주석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게 뭐 얼마나 돈을 벌었겠습니까. 사실은 인제 자기가 워낙 산 타는 거 좋아하니까 그 엽이나 벌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게 취미가 네. 조그마한 장사가 된 거예요, 처음엔. 네네네. 요런 피톤만 만들어 가지고는 사실은 돈이 안 되지. 진짜 수익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옷을 인제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면화도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울이라는 것도 모직도 친환경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패션을 하면서 항상 죄송스러웠던 게 지구를 더럽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패션이거든요. 패션은 예. 환경 오염을 많이 합니다. 그쵸. 지금 입고 계신 저 검정색 티셔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700리터의 물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염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 수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게 패션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공 비행기랑 배가 뿜어내는 어떤 폐기물 이거보다도 더 심한 게 패션에서 나옵니다. 뉴욕에서 아주 강력한 패션 관련 법이 드디어 인제 등장을 했어요. 파타고니아가 이 법안의 강력한 서포터였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했었던 맥카튼이랑 스텔라 맥카튼이랑 이 뉴욕에서 발효되는 법인데 이게 뭐냐면 환경에 대한 투명성을 매년 보고서를 정교하게 써서 공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목표를 그냥 입으로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이딴 거 하지 말고 몇 년도에는 지금의 공정을 고쳐서 몇 %까지 저감을 하겠다. 목표로 수치로 정확하게 밝혀서 내게끔 했어요. 패션계 아리백이네. 그렇죠. R200이죠. 용산 그분이 매우 싫어하는. 그래서 그분은 무슨 CF인지 뭔지 이상한 거 갖고 있잖아요. 기업 활동 모든 단계에서 오로지 재생에너지만 써라. 이게 그렇죠. 아리백인데 예. 지난 대선에서는 아리백이 뭔지 몰랐고. 몰랐고요. 네. 원자력 발전이 들어간 CF 어쩌고저쩌고를 네. 우리가 헛소리하죠. 만들자고. 유럽에서 발효된 법이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의류의 탄소의 총량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럽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기준점을 넘을 때 어마어마한 관세를 물리는 거예요. 탄소 중립이 예. 이게 선진국의 새로운 무역 장벽이에요. 윤 대통령이 이걸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네. 그냥 환경이 나쁘다가 아니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패션 기업들도 이제 패션계 아리백 같은 기조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노동 관행에 대해서도 실사를 하고 야. 예. 그다음 공급망이라고 하죠. 직조를 하고 옷을 만들고 판매를 해서 사후 서비스까지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매출액의 2%입니다. 그걸 벌금으로 냅니다. 어머. 순이익의 2%가 아니고 크다. 매출의 2%입니다. 진짜 크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들고 일어나서 막 공산당이라고 그래서 했겠지도. 그렇죠. 빨갱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이건 저도 당연히.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제가 한 6 년 7년 전부터 이 얘기했거든요. 그 세상 온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빨갱이라고. 근데 그렇게 저를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던 한 회사가 있어요. 아 요것들이 요즘 YTN 민영화 요 3 기업 중에 하나 끼어 있더라고요. 세상이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 그 심장인 뉴욕에서 법안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참 놀라운 게 사실은 이본 슈나드라는 사람을
알면 할수록 진짜 찐이에요. 패션 회사가 대통령을 기소를 해요, 환경 때문에. 연방법원에 제소를 하고 싸우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실이 고발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쉽게 말하면 사실은 비즈니스맨들은 정치 앞에서는 그들의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번 정권에 와서 저는 가장 꼴보기 싫은 정부 부처 중에 하나가 환경부예요. 환경부. 왜 이렇게 역주행들을 하고 있고 환경에 가장 나쁜 결정들을 하고 있어요.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수정하는 법안을 냈잖아요, 국힘에서. 저렇게 되면 탄소들을 막 내뿜고 오일 기반 회사들한테 면죄부 주는 거거든요.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하라는 거 아니야.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패션은 인제 그 법칙을 따라서는 유럽이든 동남아시아건 수출을 못 돼요, 이제는. 파타고니아가 네. 대통령을 고발했다고요? 예. 트럼프 때인데요. 환경부 장관? 예. 이 새끼가 근데 이 새끼가. 근데 이 트럼프 근데 좀 보면 트럼프를 보면 용산에 그 양반을 좀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너무 비슷해요. 트럼프가 사실은 이제 환경부 장관으로 뽑았던 애가 누구였냐면 오클라호마 주의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석유 산업의 지지자예요. 어우, 잘 알고 계시네요. 정치잖아. 그쪽은 내가 좀 예. 알지. 아, 역시. 환경부를 상대로 기업에 유리하도록 로비하던 사람을 환경부 장관에 나타났어. 그러니까요. 이 파타고니아가 이거 발표를 듣자마자 회사 웹페이지에다가 장문에 아주 글을 쓰잖아요. 이 사람은 뽑으면 안 되고 제거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제거해야 되고. 또 트럼프가 했던 짓이 유타주에 있는 예. 국립공원들에 아, 줄였지. 싸그리 줄여버렸죠. 그렇지. 그 남은 유휴지들을 그런 그 석유 개발 요런 거 하는 애들한테 값싸게 주기 위해서였었다고 우리나라로 제가 치면 들었습니다. 국립공원을 네. 해제해가지고 예, 공장으로 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린벨트 역시. 해제한 거가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제소했었죠, 연방법원에. 우리나라 기업에도 좀 이런 기업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딴지 그룹이라고 있어요. 아, 역시 훌륭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당하는 역할을 제가 합니다. 예, 고소고발을 당하는 역할을. 고소고발. 근데